자,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신용등급이 또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일단 있었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한 부담감 자체도 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다지 나쁘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고는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무디스에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S&P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신용등급을 하향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고요. 2023년도에는 피치로부터도 신용등급이 조금 상실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무디스 부분의 어떤 신용등급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크게 뭐 의미 자체는 없는 걸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국가 채무의 급증. 사실은 미국 국가 채무의 급증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통화를 어떻게 찍어내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상식적으로 아셨으면 좋을 만한 것들이 있는데요. 돈을 그냥 행정부에서 이번에 예산이 얼마입니다. 우리도 하잖아요. 예산이 얼마입니다라고 하면서 예산이 필요해요라고 하면 그대로 그 예산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가장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원래는 이렇게 되겠죠. 세금을 거두고 세금을 거두면은 세금이 이제 돈이니까 그렇죠. 돈이니까 이 돈을 가지고 세수로 활용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국가 행정부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항상 세금으로 걷는 부분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걷는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모자라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그거 언제하고 비슷하냐 하면 예전에 이제 왕정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이제 유럽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유럽의 왕들은 밥만 먹고 나면 전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밥만 먹고 나면 얘들은 전쟁한다. 귀족들은 밥만 먹고 나면 얘들은 사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전쟁을 하는데 전쟁은 항상 언제 하냐 하면 그래서 가을 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추수가 끝나면 세금이 이제 거치니까 세금이 걷어지면은 뭘 살 수 있나요? 용병을 살 수가 있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용병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요때 전쟁을 하는 게 맞는데 항상 전쟁을 하는 게 요때 늦가을이라든지 그때 전쟁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봄에 전쟁을 할 수도 있고 여름에 전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때는 뭘 했냐면 세금을 그냥 더 걷어들이는 거예요. 세금을 더 걷어들이는 건데 이게 나중에 이제 마그나 카르타 영국의 그런 부분의 어떤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의회의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부가 그러니까 왕이 이때는 왕이죠. 행정부가 세금을 걷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단속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단속하는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왕이 뭘 했냐면은 국채를 발행하죠. 채권을 발행을 하고 이 채권을 갖다가 누가 사줬냐 하면 이때는 중앙은행에 사주죠. 중앙은행에서 채권을 사주면서 중앙은행에서 발권을 이용을 해서 이 부채만큼의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이해 가신 분들 체크.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돈이 찍히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채권 있죠, 채권. 요 채권을 누군가가 사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이전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사줬기 때문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페드가 사주는 거지, 그렇죠? 페드가 사준 건데 사실은 채권을 페드가 사지 않고 누가 사나요?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많이 샀단 말이에요. 중국이 사준다든지 일본이 사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많이 사줬는데 요즘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행동 자체에서 다른 나라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지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에서 이 미국이 국채를 발행하면 사줘야 되는데 이걸 안 사주는 거지. 그래서 국채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조금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 가셨으면 체크. 물론 이걸 갖다가 페드에 사주면 또 의미가 또 달라지긴 합니다. 어쨌든 국가 채무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자 부담도 급증하고 있다. 그렇죠? 그다음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얘기가 감세 얘기를 했었잖아요. 원래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얘기가 계속 나온 게 관세를 이제 생각만큼 많이 때린 건 아니에요. 지금 가만히 보면. 관세를 때리면은 국민들이 그쵸? 살기가 힘들어지죠. 살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면 살기 힘들어 우리가 감세해 줄게 그러면
그러면서 관세 때리는 부분은 누구한테? 외국 기업들한테 관세를 때리지만 일반 국민들한테는 여기에 대한 부담감을 감세로 털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공화당에서 이걸 다가 안 들어오게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의 어떤 정치적 불확실성, 트럼프 행정부가 하려고 하는 정책적인 부분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정책 부재 부분으로 재정 위험이 제도화되고 있다라는 것도 부담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간에 뭐 그런 부분에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크게 흔들리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도 일단은 보이고 있다. 어제 히트맵은 한번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히트맵 한번 보게 되면 뭐 굉장히 시장이 강세 움직임은 일단 아니었습니다만은 크게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크게 뭐 리스크가 있는 쪽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 미국은. 이걸 한번 보도록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도록 하죠. 요렇게 지금 돼 있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강보합, 엔비디아도 강보합, 테슬라는 2% 이상 강세였고요. 크게 뭐 나빠 보이지는 않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기술주 중심으로의 어떤 매수의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지금 중국하고의 관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이든 행정부 때, 바이든 때에 대중국 관세가 20%좀 넘었어요. 20.6%인가? 뭐 하여튼 대충 이랬었는데, 좀 트럼프 대통령 때가 지금 관세가 145%까지 때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건 유예를 시키고 지금 30%잖아요. 그럼 이때나 관세 차이가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일단 보이다 보니까 월마트에 물건 채우는 거라든지 코스트코에 물건 채우는 거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이 일단 감소를 했죠. 이쪽도 일단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도 뭐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최근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건 좀 부담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지 아시아는 약간 좀 뭐 지금 주중에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지금 그 해당 통화의 강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원화 강세를 협의하고 있다. 뭐 프라자 뭐 합의 뭐 이러면서 옛날에 일본 독일하고 했던 걸 갖다가 우리 통하고도 뭐 할 가능성. 그래서 원화가 강세로 가게 되면 우리가 좀 많이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일단 나왔죠. 이번에 그 2025년도 5월 달에 한국과 미국의 재무당국이 이탈리 미라노에서 환율 정책 관련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라는 일단은 얘기가 일단 나왔습니다. 여기에 지금 직접적으로 이게 그 큰 문제가 될 정도로 뭐가 만들어지기는 아직은 조금 빠르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고, 사실 이제 그랬다라고 하면 이것도 진짜 몰매 맞을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정권이 안 나온 상태에서 이런 걸 한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 조금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관련된 내용은 제가 그 텔레그램에 한번 다시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전처럼 플라자 합의로 갈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은 그냥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수단으로 일단은 좀 이렇게 외국인의 자산 매입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우리나라 원화가 그러니까 관세를 때리면 원화를 약세로 보내버리면 일정 부분 상쇄를 시킬 수 있는 부분 자체를 조금 봉쇄를 하려는 그러한 그 역량이 아닌가 뭐 이렇게도 지금 합니다. 그래서 시장 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제2 플라자 합의 가능성까지는 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 시장은 미국과 달리 약세로 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부담이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우리가 그 보고 있는 부분들이 위에서 지금 밑으로 이렇게 빠지고 있는 부분의 추세가 있었는데 이 추세를 돌파를 했잖아요. 돌파하고 난 다음에 바로 밀리는 건 좋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일단 했는데
바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인데요.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은 밀리는 게 두려워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뭘 봐야 되느냐? 반등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밀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반등을 하는 게 이전 고점을 뚫을 정도로의 어떤 강세라면 계속해서 시장은 상방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요. 밀리고 난 다음에 반등이 이전 고점 언저리까지만 가고 돌파를 못한다면은 좀 강력한 패턴이 그래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고, 그럼 만약에 이제 반등을 할 때 이전 고점까지는 못 가고 밀리다가 여기 이전에 반등했던 자리까지 깨면은 이건 하락으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밀릴 때 종목을 뭐 줄인다든지 하기보다는 반등 세기를 보고 반등이 이전 고점까지 못 가고 꺾일 때 그때 물량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전에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더 반복을 해보면 60분봉으로 분봉상으로 보면 우리가 예전에 밀릴 때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 자체를 이 정도로 일단 잡았습니다. 그렇죠? 잡았는데 지금 그 자리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일부터 시작해서 반등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을 보고 난 다음에 뭐 가지고 있는 걸 일정 부분 전부 다 현금화하고 갈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볼 건지라고 하는 부분들 생각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참고를 일단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코스닥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지금 반등 포인트 자체를 우리가 어디로 잡았냐 하면 여기 정도를 잡았습니다. 이전에 요거 상승하고 난 다음에 눌렸다가 이렇게 했죠. 그렇죠? 얘도 지금 똑같습니다. 그 자리까지 와서 거리까지 동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은 관망하는 것이 양대 시장 모두 나은 걸로 일단 보입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 중요한 것은 내일부터 반등을 할 때 반등의 세기가 어느 정도까지 오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초점 맞추셔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빠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시장 안에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라든지 강세 종목을 보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게 이제 지금 보면은 삼성생명이 오늘 좀 빨리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생명은 원래 박스 정도로 움직이고 있던 종목입니다. 따라서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지금 반등을 해서 추세를 잡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 추세가 안 깨지면은 무리 없이 108,000원까지는 노려줄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참고는 일단 하시고요. 오르기 시작하면 저항이 있죠. 여기 저항 부분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의미 없고요. 포스코 퓨처맨 의미 없습니다. SDI도 그렇고요. 삼성 SDS는 오늘 추세를 잡고 좀 올라가고는 있는 그런 모습인데 요거는 지금 추세가 지금 이렇게 꺾여 있어요. 진짜 못 오르죠. 실적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저평가로 가고 있는 걸로 보이긴 합니다. 저평가로 가고는 있지만 이게 지금 배당이 한 2,600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바닥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추세 넘고 난 다음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한국전력, 현대건설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들도 조금씩은 움직임을 주고 있는데 지금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시장이 강세일 때 강세로 가는 종목이 아니라 시장이 약세일 때 강세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시장이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을 경우에는 고들 종목군들이 다시금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SAMG엔터 코스닥입니다. 오늘 가장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가장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많이 올랐는데 팔까 말까 고민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오정전조로 갑니다.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 안 깨지면 그냥 홀딩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소아마리님 알겠다 한번 체크해 주시고, 동성화인텍, 오스코텍, 아난티 뭐 이런 종목들은 강세인데 크게 뭐 의미 없죠. 그렇죠? 이전에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시장이 강세로 전환이 되어야 승률이라든지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고 하는 점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 대응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 오늘까지 밀리는 부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언제가 중요하냐? 내일부터 시장이 반등할 때 얼마나 세게 반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 내일 반등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